필터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가 소싱을 하고 싶었던 상품이 원래 있었는데 그 상품이 조금씩 깎여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좋지 않은 상품을 고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터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대표적인 한국 사입 플랫폼인 도매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업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슷한 사이트로는 오너클랜도 있고 마켓비 같은 가구에 특화된 곳도 있고 솔직히 찾으려고 하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여기가 위탁 판매처이지 왜 사입처냐? 라고 한정짓는 초보 대표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저 도매국이라는 곳에서 고객에게 보내면 위탁이고요. 나한테 보내면 사입인 거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엄청난 길들이 간단하게 열리게 됩니다. 절대 대표님들의 생각에 대표님들이 갇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없어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강의 공지 잠깐 드리겠습니다. 차투사 3기 강의를 12월 30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고요. 1월 중순부터 중국 춘절도 있고 해서 저도 너무 급하게 일정을 잡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3일까지는 얼리버드 혜택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하단 더보기란을 눌러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해외 사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사입을 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해외 사입 국가는 중국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다들 중국이라고 하면 특히 막 이제 시작하시는 대표님들은 특히 중국이라고 하면요.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들고 중국은 싫다고 막 떼를 부리시거든요. 대표님들 집에 있는 물건을 한번 봐보세요. 장단컨대 80% 아니 90% 정도는 중국에서 생산이 됐거나 중국에 생산이 되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죠. 그리고 또는 중국에서 원자재만 수입을 해서 한국에서 약간 가공만 한 다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꾼 물건들일 거예요. 생각보다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해 있고요. 거기서 만들어내는 상품들도 상품의 질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믿지 못하느냐? 실제로 내가 산 상품들이 질이 엄청 낮으면 뒤를 뒤집어 보면 보통 중국산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실 질 좋은 상품들은 뒤집어 보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그 좋은 상품들도 뒤집어 보면요. 보통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냥 세상 상품의 90%는 중국 제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중국 제품이 질 나쁜 상품들이 많다고 느껴지는 건 대표님들 같은 초보 대표님들이 무조건 싼 거를 들고 와서 그래요. 그리고는 안 팔리니까 무조건 싸게 팔아서 그렇고요. 또 그걸 우리 고객님들이 무조건 싸다고 사서 그래요. 오늘은 딴소리를 안 하고 강의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또 다른 데로 잠깐 샜네요. 다시 돌아와서요. 중국의 대표적인 소싱처가 바로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알리바바, 타오바오, 그리고 1688이에요. 그 중에서도 한국 해외 사입 판매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1688이라는 곳을 가장 즐겨 이용하실 거예요. 이전에 설명드렸던 도매국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이 거의 90% 이상의 상품들이 다 여기서 가져온 상품을 도매로 한국에서 판매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알리바바, 타오바오, 1688의 차이를 보면요. 알리바바는 전 세계의 제조 도매 판매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사업자 간의 B2B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알리바바는요. 중국 기업만 판매를 하는 곳이 아니고요. 인도, 파키스탄, 미국, 한국 같은 세상의 모든 제조상과 도매상들이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군을 전 세계 모든 판매자, 그러니까 특히 아마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내에서의 사용 언어도 영어예요. 그래서 타오바오나 1688처럼 처음부터 거부감이 들거나 하진 않지만요. 아마존 특유의 흰 바탕의 단순 명료한 대표 이미지 그리고 무미건조한 상세 페이지 등을 쓰고 있어가지고 쇼핑을 할 때,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쇼핑을 하죠. 소싱을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쇼핑이잖아요. 판매자들이 쇼핑을 할 때 재미가 없어요. 자, 알리바바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번에는 타오바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타오바오는 중국의 내수 시장의 플랫폼이거든요. 한국의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B2C 거래 형태이고 소매상들이 많이 모여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판매자들이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고요. 소규모 판매자들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들도
위탁 위주의 상품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타오바오에요. 대신에 우리 위탁 판매상들도 마찬가지지만 상세 페이지는 기깔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어로 돼 있어도 쇼핑이 나름 할 만한, 그러니까 나름 재밌는 쇼핑이 가능한 거예요. 중국어로 돼 있다는 불편함만 없으면 한국 쇼핑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알리바바도 그렇지만 타오바오는 한국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구매된 판매자 또는 일반 소비자, 그러니까 직구족들이 가장 즐겨 찾는 주요 소싱처이자 주요 쇼핑처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88. 1688은요, 중국 내 B2B,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중국의 도매국이 바로 1688입니다. 중국어로 돼 있고 상세 페이지도 거칠고 물론 요즘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 입점업체에 연락을 해보면 엄청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또는 대답을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1688에서 사입을 하냐면요. 거기가 제일 싸서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1688이 무조건 싸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한 상품 한 상품 뜯어보면 타오바오나 알리바바가 더 싼 경우도 많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도매국에 들어가서 소싱을 하다 보면 네이버 쇼핑 판매자가 훨씬 싸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애초에 어떤 제조사는 1688에 입점조차 하지 않고 타오바오에서만 또는 알리바바에서만 팔기도 합니다. 그러면 1688에서 위탁 판매를 하는 판매자가 타오바오 알리바바의 물건을 1688에 위탁으로 올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B2B다, B2C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이미 세상은 그리고 이 시장은 그 경계가 허물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대표님들은 절대 대표님들의 생각에 갇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제 1688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1688의 첫 화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1688이라고 써져 있고 사이트 주소는 여기 보이시죠? www.1688.c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1688이 어떤 의미냐, 왜 1688이라고 했을까?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1688의 의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1688을 중국어로 바꾸면 이렇게 한자를 쓰게 되고 한자의 병음을 보시면 1688 1688라고 하는데 이게 1688이라고 썼지만 사실 중국어로 표현을 하면 알리바바라는 뜻이에요. 영문판 알리바바는 영어로 그냥 알리바바라고 쓰고요.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1688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카콜라 같은 경우 이거는 보시면 可口可乐 가구 가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중국어로 읽으면 코카콜라랑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영어를 약간 자기 언어로 비슷하게 맞춰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688이라고 불리고 중국어로 표현하면 그냥 알리바바예요. 그래서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첫 화면 같은 경우는 1688이라고 돼 있고 1688에서 이거 보시기 사실 저는 이제 너무 익숙해가지고 크게 다르다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이런 경우에 크롬도 마찬가지고 웨일도 마찬가지고 다 번역이 되죠. 번역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번역을 해서 보는 것보다는 중국어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요. 그래서 가급적 중국어로 보시고 중국어가 조금 더 눈에 익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플랫폼들이 다 그렇듯이 여기는 검색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찾는 란이고요. 여기는 조금 특이한 기능이긴 한데 이렇게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의 사진을 올려두면 그 사진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AI가 비슷한 사진이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띄워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진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블체어 한번 찾아볼까요? 커블체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커블체어 또는 커블체어랑 비슷한 상품들이 뜨게 돼요. 사실 커블체어 물론 저는 안 사봤습니다만 커블체어도 아마 중국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고 그 마케팅의 결과로 엄청나게 대단한 상품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커블체어 나오기 이전에도 이런 상품들은 엄청나게 많은 판매자들이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사진으로 조회를 하면 이렇게 사진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사진 검색 결과, 여기 있는 이 상품의 어떤 특정한 곳을 AI가 판단을 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원본 사진, 그러니까 제가 입력한 사진 안에 여러 가지의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상품이 뜨게 돼요. 그래서 1688이 이 상품을 이번에는 조회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뜬 다른 상품이 있다고 하면 이 상품도 조회할래? 하고 뜰 거예요. 여기도 뜨고 여기도 뜨고 계속 뜰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서 내가 진짜 원했던 상품을 조회를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진 조회 기능을 판매자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 있는 이 금액이 판매하는 금액이고요. 사실 근데 이 금액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 금액이 미끼 금액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전 편에 1688이 들어오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찍었었는데 1688이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 한국의 정서랑 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옛날에 네이버가 그랬고, 옛날에 지마켓, 뭐, 기타 등등의 오픈마켓들이 다 그랬는데, 그때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미끼 상품으로 100원짜리 상품 하나 올려두고, 이 가격에 사세요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거는 단순한 서비스 상품이고, 다른 상품이 막 만원, 2만원, 막 10만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이미 많이 자정작용이 일어나서, 그리고 이제 네이버라든지 대형 플랫폼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상품 자체를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들어간 그 가격이 내가 사고자 했던 그 가격이랑 매칭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막 19위안이라고 눌러서 봤더니 막 들어가 보니까 막 한 300위안 뭐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습 그대로 1688이 한국에 들어와 봤자 한국의 일반 소비자들은 이 상품을 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딴 데로 샜는데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자, 19위안짜리 상품이고요. 이거는 재구매율이 20%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산 곳이면 여기에서 다시 구매를 하는 경우가 20% 이상이더라. 근데 여기 이 1688이라는 곳은 B2B 거래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샀던 고객들이 그냥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또 다른 판매자인 거잖아요. 그 또 다른 판매자가 여기서 이 상품을 한 번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 이 상품을 그대로 다시 구매할 확률이 20%가 넘는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가 넘는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도 이거 좋은 상품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샀던 소매 판매자가 다시 산다는 건 이 상품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상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교역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성공해서 교육한 금액이 1000위안 이상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금액대가 여기는 1000위안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금액대가 10,000위안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판매 자체는 여기가 더 많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기 보여주는 이 리스트의 순서는요. 여기 보시면 종합이라고 돼 있죠. 종합. 이 종합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팔렸다 또는 상품이 너무 좋다 이런 것만으로 결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쿠팡으로 치면 광고비도 많이 쓰고 클릭도 많이 일어나고 노출도 잘 되고 판매량도 많고 뭐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조그맣게 뭐라고 써져 있냐면 광고라고 써져 있습니다. 실제로 첫 화면에 처음에 보이는 화면에 이 첫 내용은 광고 구자예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도 광고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 첫 화면에 보이는 첫 줄은 다 광고입니다. 광고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광고로 이미 잘 팔고 있거나 광고로 여기에 자리를 잡은 판매자들이 더 비싸다. 옆에 바로 보시면 더 싼 제품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비싸게 광고비를 녹여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필터링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필터링들 다 중요합니다가 아니죠. 다 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필터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은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는 내가 소싱을 하고 싶었던 상품이 원래 있었는데 그 상품이 조금씩 깎여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좋지 않은 상품을 고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필터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 화면에 올리면
이제 크로스오버 되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의 이 주황색 버튼도 보이고 뭐 다른 모습들도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죠. 뭐 리뷰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품 품질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매한 구매자들이 등록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를 할 때도 리뷰는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리뷰는 중요하게 보셔도 되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 사진으로 다시 한번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면 여기 여러 가지 목표물들이 나오는데 이 목표물들의 하나하나 값을 매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클릭을 하면서 전혀 다른 상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특정한 상품의 상세 페이지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처음 보이는 화면은 여기 있는 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 요 버튼은 이제 판매자랑 얘기하는 버튼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알리왕왕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이 이름이 알리왕왕입니다. 그리고 구매할 때 여기 화면에 나오는 2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2건, 이거 2건 이상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기존에는 정말 제가 처음 시작했던 옛날에 1688은 이게 2건 이상도 잘 없었어요. 뭐 100건 이상, 뭐 50건 이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2건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건인 경우도 많고, 이것도 도매국이랑 비슷해진 거죠. 이미 경계가 허물어져서 B2B 사이트지만 B2C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버튼이 뭐냐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즐겨찾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찜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품의 기본적인 설명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거는 이 업체가 나눠놓은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설명이 나오고, 여기서부터가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1688 같은 경우는 한국의 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1688에서는 직접 구매를 할 수는 없고, 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배대지이든 어떤 결제만 대행해주는 결제 대행 업체를 사용을 하시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쇼핑만 하셔야 한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아예 없진 않아요, 방법이.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고,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 상품 사고 싶은데 내가 뭐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다, 아니면 소량이라 하더라도 가격을 깎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버튼 눌러가지고 이 판매자랑 직접 대화를 해 보시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판매를 한다. 협상을 하는 방식은 당연히 여기서는 중국어로 해야 되고요. 중국어로 하기 위해서는 다들 잘 아시는 파파고 번역기 이용하시면 돼요. 파파고 번역기 같은 경우는 나름 번역을 잘 해주는데, 그래도 번역이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긴 문장을 쓰기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끊어서 또는 중국 판매자랑 뭔가 핀트가 어긋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려서 그냥 그 그림을 올려주세요. 그래야 조금 더 이해가 편하고 이해가 빠릅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이 상품에 들어가서 상품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꼭 판매자 페이지까지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판매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전체를 볼 수도 있고, 판매자가 어떤 판매자인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판매자가 어떤 판매자인가 확인을 하고 나서 신뢰할 만한가를 판단을 하고 거기서 상품을 소싱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판매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판매자 이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판매자 정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보시면 여기 있는, 보세요, 경영 방식이 어떤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생산형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판매자는 제조업체라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 판매자의 규모도 보시면 10,000제곱미터, 한국으로 따지면 3,000평인가요? 네, 3,000평 정도 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반면에 아까 보셨던 청바지 업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상품 판매자의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 판매자는 옷을 주로 취급을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그 경영 형태에 대한 내용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대형 위탁 판매 업체일 수도 있고 대형 총판일 수도 있고, 아무튼 제조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저는 제조사든 뭐
무역사든 상관없이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님들은 보통 제조사가 더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지, 실제로 이 구분이 얼마나 유의미하냐,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의 차이는 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쪽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사입이 아니라 위탁으로 판매하려고 할 때, 그때 들어가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한 건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위탁할 때는 금액이 아까 금액보다 비싸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중국 내에서 1688은 도매국이랑 비슷한 사이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1688에서는 사입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위탁으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화면을 만들어 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의 설명, 그러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제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1688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1688 화면이 너무 끊겨가지고 제가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제 의식의 흐름도 계속 끊겨가지고 좀 설명드리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상품을 어디에서 가져오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처음에는 도매국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국내 소싱 말씀드렸고, 그 다음은 해외 소싱 1688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초보 대표님들 조금은 막막한 느낌을 벗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품을 고르는 건요, 한국어냐 영어냐 중국어냐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에 쏙 드는, 또는 고객 마음에 쏙 들 것 같은 그런 상품을 잘 고르시면 돼요. 그런 건 진짜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해 보세요. 시작하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품을 고른 이후에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같은 정말 판매자 입장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